3시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0분 뒤에는 우리 그동안 한국에서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 잠시 시애틀에 가서 시애틀에서도 교민들을 상대로 이 애국운동을 하고 계시는 정창인 박사님을 모시고 10분부터 3시 10분부터 한 50분간 자유통일과 시민의 의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또 한국계 미국인을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오면은 그걸 미끼를 떼주듯이 이렇게 하나씩 풀어줍니다. 클린턴이 오니까 그 납치해 갔던 한국계 기자 2사람 풀어주고, 또 누가 오면은 그 로버트 박이라는 사람 인권운동가 풀어주고, 이렇게 미국하고 장난을 칩니다. 그걸 통해서 미국하고 대화 좀 해볼 거라고. 그러니까 이 김정일이는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남한에 사는 한국 사람은 안 돌려줍니다. 납북자 국군 포로는 단 한 사람도 안 돌려줬어요. 그러나 그 앞에 미국계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다 돌려줬어요. 한국 사람은 차별하는 거죠. 한국계 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미국인을 차별해가지고 미국계 한국인은 풀어주고, 그야말로 동족인 대한민국 한국 사람, 대한민국 국적자, 국군포로 납북자는 단 한 사람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동족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다가 이거는 개자식 같은 놈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다는 사람이 말인데, 사실은 개자식이라 하면은 개한테 좀 미안하죠. 개가 뭐 개를 그렇게 차별합니까? 앞으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김정일은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개자식이라고 붙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르는 세력과 구별을 한번 해보자. 개자식 김정일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우리 한국에서 양쪽으로 한번 갈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김정일이라는 인간은 지금 3번에 걸쳐서 그 몸이 좋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죠. 우리 정보가 없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뭐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소설을 막 써놨어요. 뭐 대충 아들 부탁을 했다든지 경제 원조를 부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대충 맞을 겁니다. 이런 사대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 뽑을 때 미국 사람한테 이명박한테 투표해도 됩니까? 하고 묻고 투표합니까? 자주를 외치는 김정일이라는 자는 저거 아들 문제를 지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과거에 책봉 받듯이 하는 이런 사대주의자의 일을 하고 있어요. 사대주의자입니다. 이거 김정일이가. 주체는 무슨 주체입니까? 자주는 뭐예요? 그러니까 구진타오는 옛날로 말하면 청나라 명나라 황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2가지 행동. 중국에 대해서는 비굴하고 동족에 대해서는 잔인합니다. 비굴한 자가 원래 잔인해요. 비굴한 자가 원래 잔인하게 돼 있어요. 비굴한 자는 그 비굴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한테는 과시를 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런 것을 명언으로 남겼지 않습니까?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될 사람한테 잔인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비굴한 자는 반드시 잔인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런 사진이 하나 있어요. 노무현 뭐 2주기 추모 시인강 대학문에서 하는데 그 노무현 출연자들이 거기에다가 큰 태극기를 깔았어요. 태극기를 발바닥에 깔고 거기에 한명숙으로 추정되는 여자가
맨발로 태극기 위에 가가지고 또 그 태극기 위에 세워놓은 노무현 추모비에다가 헌화하는 사진이 찍혔어요. 그걸 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국기를 절대로 바닥에 깔면 안 됩니다. 국기는 땅에 떨어지면 그 나라가 망했다는 뜻입니다. 국기는 반드시 하늘에서 풀리게 됩니다. 국기를 방바닥 또 그것을 밟으면 안 되죠. 밟으면. 또 거기에 추모비를 세우면은 대한민국이 시체란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추모비를 세우고 태극기 위에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그 사진을 지워야 될 텐데 당당하게 그 세력이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걸 지금 퍼날리면서 한명숙으로 추정되는 여자라고 합니다. 제가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그 여자를 국기법 위반으로 내일인가 고소한다고 그래요. 고발한다고 그래요. 고발과 고소는 차이가 있죠.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이런 일이 태극기와 김대중 노무현 세력과의 관계를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기는 그 대한민국의 영토를 상징합니다. 국기는. 그래서 대한민국 선박은 비행기는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국기를 달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선박과 비행기는 영토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국기를 달아야 됩니다. 국기는 어떤 경우에도 내릴 수가 없어요. 두 가지 경우죠. 나라가 망했을 때 또는 적에게 항복해가지고 그 나라가 해산됐을 때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국기를 내리는 일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다반사로 되었습니다. 다반사가 되었어요. 다반사가.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우선 올림픽 입장식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남북 공동 입장할 때 그때 태극기 봤습니까? 뭐가 올라갔습니까? 한반도기가 올라갔어요. 한반도기가 태극기를 밀어냈어요. 아니 한반도기가 무슨 법에 정한 태극기 대용품입니까? 한반도기는 친북 좌익 세력들이 깃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한이 친북 좌익 임을 대외적으로 청명한 겁니다. 애국단체 사람들 중에 누가 한반도기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순간 세계적으로 한반도는 지금 남북한이 친북 좌익 세력으로 통일된 것으로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도 같은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2년입니다. 김대중 때예요. 9월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북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입장하던 사람이 보통 때처럼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니까 그 관리자들이 압수해가지고 땅에 버렸습니다. 땅에 버렸어요. 태극기를 땅에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말 지금 광화문 내에 진짜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바로 건너편에 있는 신민리공원이죠. 신민리공원에서 애국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노무현 규탄 시위를 할 때 누군가가 이 인공기를 꺼내가지고 불을 지르려고 그러니까 어떤 괴한이 나타나서 그 인공기를 빼앗아서 달아났어요. 그러니까 흥분한 사람들이 저놈이 빨갱이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패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서 정복과 형사였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는 정복과 형사, 간첩 잡아야 되는 정복과 형사를 시켜가지고 육탄 공격으로 인공기를 지켜주었습니다. 육탄 공격으로 인공기를 지켜주었어요. 그 뒤에 애국단체 행사할 때마다 인공기 불태우려면은 경찰관들이 미리 소화기 딱 가지고 있다가 쫓아 나와가지고 그 불 끄는 장면 여러분 보셨죠? 뭡니까? 김대중 노무현 세력이 태극기를 증오한다는 거죠. 태극기를 미워한다.
태극기를 미워하니까 하는 행동이 태극기를 그 바닥에 깔고 그것을 짓밟을 수 있는, 그걸 또 죄의식도 없이 인터넷에 당당히 걸어놓고 하는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하나를 보면 생각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김대중 장례식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관에다가 태극기를 접어가지고 덮고 그 다음에 그 흙을 그 위에 덮고 봉소까지 만들었어요. 봉분까지. 그러다가 누가 보고 이거 국기법 위반이다. 국기는 장례식 때 절대로 땅에 반묻어서는 안 된다는 게, 땅에 닿아서도 안 되고 반묻어서는 안 된다는 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파고 또 파내고 태극기를 파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과 관계된 이 태극기의 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한명숙이라는 여자는 또 누구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그 방면에 박사니까 줄줄 빼고 있는 분인데 의외로 기자들도 잘 몰라요. 박성준이라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이니까 뭐 그쪽 출신 박성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통역당의 간부였습니다. 통역당, 통일혁명당은 과거에 한국에서 등장한 좌익정당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 중요한 점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북한 정권의 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지령에 의해서 김종태라는 주범이 지령을 받아가지고 북한과 연락하여서 만든 지하 공산당이죠. 공산당입니다. 그리고 공산당 간부였다 이 말입니다. 박성준이 징역 14년 선고에 아마 10년 이상 살고 나왔어요. 그 사람의 부인이 한명숙이라서요. 한명숙도 같이 구속됐습니다. 판결문에 의하면은 남편은 통역당의 간부고 한명숙은 소조원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소조원이 뭐 당원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부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노무현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됐으면 개과천선하고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뭐 안병직 씨나 김문수 씨 같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했다면은 과거 전력을 미쳐가지고 누가 과거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 이 애국 시민들이 얼마나 너럽습니까? 또는 얼마나 순진합니까? 전향했다고 하면은 그 성경에 나오듯이 양을 지키는데 양 한 마리를 잊어버리니까 그 양 한 마리 찾으려고 주인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찾아가지고 데려오는 것처럼, 그럼 그 집안에 탕화가 하나 생기면은 그 모범생보다는 그 탕화를 걱정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탕화를 걱정한 것처럼 전향한 공산주의자를 우리 대한민국이나 애국 세력이 얼마나 넓은 품으로 안았습니까? 그런 사정을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 한명숙은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도 과거의 그 행태를 그대로 이어갔던 것을 아무나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잘 기억. 2006년에 봄에 평택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하는 좌익들이 몽둥이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군인들을 패고할 때, 그때 총리인 한명숙이가 발표한 성명을 보면은 양쪽이 다 자제를 하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양쪽이 다. 얻어맞은 군인도 자제하고 때린 사람도 자제하라 요런 이야기를 양비론인지 양시론인지 같은 요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딱 걸렸어요. 이제 사진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합니다. 모든 범죄는 고의성이 있을 때만 처벌을 합니다. 고의성이. 칼로 사람 찔렀다 하더라도 밤이라서 그 사람인지 개인지 모르고 찔러서 죽였다면 그건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바른 행동이 고의냐 아니냐로 아마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한명숙의 과거 전력이나 한명숙이가 좋아하는 노무현 정권의 생리나 볼 때 저는 고의라고 생각을 해요. 고의라고.
그런데 똑같이 대학문에서 2009년 5월, 6월에 노무현 추종자들이 거의 소위 시민구역 분향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그 도시 미관 해치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적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행동본부가 그것을 치웠습니다. 왜냐? 구청에서도 치우려고 해도 막아서 못하고 치웠더니 검찰이 서정갑 회장을 벌금 100만 원에 기소를 했어요. 보통 그렇게 하면은 판사는 한 30만 원 때립니다. 이 판사는 거기에 곱하기 5배를 해가지고 500만 원을 선고를 했어요. 벌금 500만 원. 이것은 그 가능성이 0.1%도 안 됩니다. 이렇게 5배나 더 올리는 것은. 아니, 검사가 징역 1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징역 5년 선고하는 거 봤습니까? 그 판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어떤 이념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